대학교에서 열심히 다녔어요. 홍대 석사과정. 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노는 취미 토크쇼 김어진 쇼의 김어진입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가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이라든가 뭐 그런 법정 교육 중 하나가 성희롱 예방 교육이 있었죠. 저희 회사는 특정한 러닝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수료를 해야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에휴, 네,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그 성희롱 예방 교육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세팅을 해놓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시죠.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다 스킵했을 텐데 스킵 못하겠어요. 카드회사 지점장인 A씨는 같이 근무하는 지점 내 여직원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입니다. 진짜 면상만 딱 봐도 그렇게 보인다. 지점장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술에 취한 채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고 주말 저녁에 집이 비었으니 놀러오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성적 불쾌감을 느낀 여직원들은 결국 회사에 고충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학습 내용, 학습 목표. 성희롱의 이해. 옆 테이블 한 남성이 저희를 음흉하게 쳐다보며 물이 좋네, 잘 빠졌다 등 계속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한 경우 저희를 향한 성희롱으로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성희롱 성립이 어렵습니다. 아니 뭐야 그러면 뭐야? 하는 행동이 성희롱이 맞는지 아닌지 알기 위하여 성희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행위로 이 사례의 경우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위나 업무가 관련이 없어서 지금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사례는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명확히 성희롱이라고 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한 검사에 나는 선망합니다. 서지영 검사님입니다. 단순히 미투 운동으로 인해 사회가 시끄럽다는 것에서 벗어나 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모두가 엄청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엄청 좁은 의미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성희롱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거부했을 때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잖아요. 성희롱을 했는데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만 않으면 계속 성희롱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 협소한 얘기네요. 성희롱이란 단어는 고용과 관련된 법 등에서 사용되는데 그러네, 딱 나오네요.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고용된 입장에서가 성희롱 얘기돼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말은 동어 반복인 거네요. 성희롱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은 상대의 관심이나 추근거림, 성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가심. 그리고 성희롱은 다 성자 돌림이라서 성범죄의 순간 한자인 줄 알았네요. 성폭력은 물리적이든 아니든 성적인 가해 행위로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저 성가심이 문제예요 사실은. 반복적인 성가심은 민사적으로도 처벌이 어렵다는 거겠죠. 그리고 한남들은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면 무조건 해요. 여기까지는 성희롱이 아니고 그냥 성가신 것뿐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순간 그걸 가급적 써먹을 거라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이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성애화된 조직 환경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성애화? 잠깐만요. 같은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은 결국 경영진의 태도와 조직 문화로 인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애화가 성적 대상화구나. 또 이 같은 성희롱 문제 등 인권 침해, 고용 차별 등의 사회 문제가 지속이 된다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줄어들고 수출에 막대한 국가 이미지까지 가야 돼. 그래. 국가 이미지 실추되니까 성희롱 예방해야 돼. 성희롱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 부선의 회식 자리에서 펜스를 운운하면서 남자, 여자 테이블을 나누어 회식을 하거나 출장 때 여직원과 동행을 배제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해서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요? 이건 애매하네.
난 궁금하긴 했는데. 성희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성희롱이라고 하기보다는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펜스룰은 어쨌든 기분 나쁜 것은 마이크 정당하다는 펜스 소리네요. 미국 부통령이 우선 성희롱의 가해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며 웃는 것을 옆에 있는 뭐라고 나 봅시다. 누군가가 듣고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뭘 해야 되나 불쾌감을 봅시다. 느꼈다면 둘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것도 가해자가 할 일이고. 셋째, 타인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과 표현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것도 가해자가 조심할 일이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지 조심할 일은 않으면 아니고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그 즉시 지금까지 한 사과를 하고 7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그리고 피해자가 항상 정말로 상대 해야 될 것 입장에서 같은 생각하는 행동은 복지 사실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 안 나온 것 같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온다.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혀야겠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은 긍정과 동일한 의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 고충 처리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또는 SNS, 기자 등을 이용해 폭로한다면 회사에 큰 타격을 주어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 내 모든 구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거치라고. 성희롱이 회사 안에서 가급적 해결을 보라. 민주주의인데. 말과 행동을 앞서기 전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뭐야 퀴즈도 있어? 남중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좋기 때문이다. 뭐야 기업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건 무조건 답이죠. 정답 확인. 그렇죠. 창을 닫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학습은 다 끝냈고요. 뻔한 얘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뻔하지 않았고, 뻔하지 않은 게 좀 씁쓸한 방향으로 뻔하지가 않았어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세발 자전거 안전 교육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충분히 훈련을 받고 충분히 어른이 되면 두발 자전거도 탈 수 있겠죠. 외발 자전거도 탈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세발 자전거밖에 못 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발 자전거를 탈 때 조심해야 될 것들, 뭐 예를 들어 차도로 나가지 마시오, 뭐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것도 그래요.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업무에 사적으로 만나는 일을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오랫동안 서로 보다 보면 뭐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랑 직장 내 성희롱이랑 우리가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 사이도 잘 구분 못할 정도로 덜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그냥 아예 교육에서 말해버리는 거죠. 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우리의 윤리의식은 세발자전거짜리 윤리의식이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깝깝합니다. 저는 김어진 쇼의 김어진이었고요. 조금 더 나아진 세상에서 우리 다음 주에도 다시 봅시다.